자,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으로 모의고사 2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시설 유형별 에너지 효율의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의하도록 하세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살펴볼까요? 1번 문제에서 2020년은 2010년보다 전체 에너지 효율화 시장 규모가 3.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럼 전체 에너지 효율화 전체 값 도표의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과 2010년을 비교하자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2020년 전체 2020년 전체 규모는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2010년에 비해서 몇 배냐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의 전체 규모의 몇 배인가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K의 값을. 그러면 2020년 전체 규모가 단위는 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1억 4천만 달러라는 얘기겠죠. 단위는 생략하고 수치적으로만 해석하겠습니다. 151.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에는 40.3이 되네요. 40.3의 몇 배인가? 그래서 151.4를 40.3으로 나누어 놓고 보면은 약 3.75 정도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3.7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3.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 전체 에너지 효율화 시장 규모에서 2011년에 해당되는 표를 보실까요? 주거시설과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규모의 합은 20% 이상이다. 비율로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제는 비율. 그런데 비율이 하나의 비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거시설 6억 4천만 달러 단위 생략하고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주거시설이 6.4 그리고 공공시설이 2.9 이것이 전체 46.0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라는 거네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고 보면은 이 값은 그렇게 숫자가 어려운 숫자가 아니니까 직접 해보도록 하시면은 이거는 약 20.2%의 정도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20% 이상이다. 20%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20% 이상이다.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2년 대비 2015년 에너지 효율화 시장 규모의 증가율이 증가율 또 비율로 물어봤네요.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유형은 산업시설이다.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5년의 증가율 볼까요? 자, 사무시설부터. 사무시설의 2012년도에는 14.6인데 이게 2015년에는 21.7로 증가됐죠. 그래서 증가량을 구해보시면 21.7에서 14.6을 빼서
기준 연도가 14.6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누어주면, 그리고 100을 곱해서 보면 이거는 약 48.6%의 값이 되겠고, 산업시설은, 그런데 이 문제에서 증가율 자체를 정확하게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면 가장 그 중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만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뭐 첫째 자리 정도, 한 자리 정도의 숫자만 가지고도 확인 가능하면은 그 숫자로 가지고 보시고, 아니면 소살의 뭐 정확한 소살의 첫째 자리까지는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그래서 맨 처음에 값은 그 다음에 값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소살의 첫째 자리까지 구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산업시설에서는 27.4에서 41.7로 증가됐죠. 그래서 증가량은 41.7에서 27.4를 뺀 값이 증가량이 되겠고, 기준 연도에 해당되는 값이 27.4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누어서 100을 곱해서 보면은 이건 맨 첫째 자리가 5 정도 나올 겁니다. 5가 나올 겁니다. 계산해서 보면. 그 다음에는 비교가 됐기 때문에 굳이 밑에 자릿수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내주시고, 주거시설 역시 7.2에서 10.1로 증가했죠. 그래서 10.1에서 7.2를 빼고 그것을 7.2로 나누어서 100을 곱해서 보면은 이거는 첫 자리가 4 정도 나옵니다. 공공시설 3.4에서 5.0으로 증가했죠. 이것도 첫 자리가 4로 나올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확한 값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차지하는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산업시설이다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항은 맞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4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 효율화 시장 규모에서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년 0.1%씩 감소했다. 이것도 또 비율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일이 또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공공시설이 2.5, 전체가 40.3인데 거기에 2.5가 차지하는 비율 40.3분의 2.5 곱하기 100 하고 보면은 이 문항에서는 매년 0.1%씩 감소했다 하고 자릿수가 소수알의 첫째 자리까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알의 첫째 자리까지 확인해 보시면은 약 6.2%의 값이 나오겠고, 2011년에는 전체 46.0이 되고 그 중에 공공시설이 2.9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약 6. 소수알의 첫째 자리까지 확인해 보면은 6.3%의 값이 되겠고, 2012년에는 전체가 52.6인데 그 중에 공공시설이 3.4네요. 그러면 약 6.4%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확인 작업 해보시면은 어떤가요? 매년 어떻게 증가했나요? 0.1%씩 증가했다. 그런데 4번에서는 매년 0.1%씩 감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문장에 먼저 눈치채셨다면은 2010년도와 2011년도 보면은
감소한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고 감소한 비율이 아니죠. 그러면 2012년도의 값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4번 틀렸다 이렇게 바로 결정 지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전체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은 수검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에 2006년 위암 149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위암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검진을 받은 수검자일 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뿐이에요. 위암에 걸렸다는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도표에 나오는 모든 수치들은 검진을 받았다는 수치이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암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암 발병률 역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몇 명 있고 그때 전체 인원수를 알아야 전체 인원수를 대비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비교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발병률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암에 걸렸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암 발병률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문항에 니은번을 먼저 살펴보시면 2012년을 기준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부 순으로 암 발병률이 높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 발병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억번은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간암검진을 받은 수검자의 수는 평균 157,000명, 단위가 1000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는 15만 7,000명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단위를 생략하고 수치적으로만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간암 검진을 받은 사람들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의 2번 문제 기억번 문항. 2006년과 2012년 간암 검진 받은 수검자. 이거 2006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간암 검진 평균을 구하라는 내용이죠, 평균. 이 사람들 다 더해야 되겠네요, 이거. 이 사람들을 다 더해서 그럼 다 더하면 1097이라는 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도가 7개년이죠. 그럼 7개년 동안에 1097. 그래서 평균은 156.7 정도 해서 157,000명, 15만 7,000명 기억번 문항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2012년 위암 검진을 받은 수검자 수는 작년 대비 6% 감소했다. 2012년에 위암 검진을 받은 수검자가 작년 대비 6% 감소했다. 확인해 볼까요? 2011년, 작년이면 2011년이 되겠죠. 2011년에 3031, 2012년에 2849 감소했네요. 하지만 감소했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2011년 대비이기 때문에 2012년의 수치에서 2849에서 2011년 3031
빼서 기준 연도가 2011년 3031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서 보면은 분자의 값이 음수로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82로 나오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마이너스 6%라고 하는 얘기는 2011년도에 대비해서 6% 감소했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리을번 전체 암검진 수검자의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해는 2011년이다. 이것도 리을번도 전체 그러면 이거 전체가 여러분 도표의 제일 아래줄을 보시면은 전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실제로는 이거 계산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요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3,309 2007년은 3,566 2008년에는 4,629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다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증가율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증가량, 증가율을 구하기 위해서 증가량을 조사해 보면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는 257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증가량이 1063. 그럼 증가율을 계산할 때 257을 기준연도 2006년도에 해당하는 3,309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 약 7%가 되겠고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이 증가량 1063을 3,566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 약 29%의 값이 나오고 나머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다 조사해서 보면은 이때 가장 큰 값은 2008년도에 해당되는 29%가 가장 큰 값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리을번 전체 암검진 수검자 중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해는 2011년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2010년과 2011년을 계산해 보시면 이 값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 아니고 2008년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리을번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문장은 기역과 디귿을 선택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 뒤로 건너뛰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칠판 지우는 동안에 얼른 문제를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자, 봅시다. 내용서는 보니까 렌트카 회사의 대여 차량 이용 요금이 두 가지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A 코스는 12시간까지는 16,000원. 그런데 1시간 연장될 때마다 1,000원씩 부과됩니다. B 코스는 24시간까지는 19,000원인데 그 후 1시간 사용될 때마다 1,300원씩 부과됩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가장 간단하게 13시간 사용했다고 봅시다. 13시간 사용했다면 A 코스는 기본 16,000원에 1시간 추가했기 때문에 1,000원의 부가료가 붙어서 17,000원의 사용요금이 됩니다. 물론 1시간 사용했던 1시간 10분을 사용했던 일단 1시간을 넘어서면 2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2시간 미만일 때까지는 1시간 59분
59초까지는 2시간 연장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1시간 10분이든 1시간 20분이든 이거는 2시간 연장 금액 2,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3시간 정확히 13시간 딱 사용했다면 이거는 17,000원이 되겠죠. 13시간까지가 되겠네요. 의미상으로. 그 이후 조금 넘어서면은 거기에서 이제 1,000원이 더 부과되겠죠. 그러면 13시간 10분을 사용했다면은 2,000원이 부과되겠죠. 그래서 18,000원이 되겠죠. 13시간 10분 사용했다면 18,000원 A 코스는, B 코스는 19,000원 그대로고요. 그러면 13시간 10분을 사용했다면 A 코스가 유리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30시간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일이 또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수리적으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시간을, 지금 16번입니다. 사용시간을 X시간이라고 두면, X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이 사용시간이 B코스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A코스는 12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시간은 24시간보다 작을 때와 24시간 이상일 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A코스와 B코스의 연장시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A코스는 1,000원이고 B시간은 1,300원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시간이 12시간에서 24시간 미만일 때 이때는 A코스의 요금과 B코스의 요금이 서로 같아지는 사용시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코스는 12시간까지는 16,000원이고 X시간 사용했다면은 기본 시간이 12시간까지가 기본 시간이니까 X시간에서 12시간을 빼면은 연장 시간이 나오겠죠? 이때 연장 시간이 시간당 1,000원이기 때문에 곱해준 값이 이 전체의 값이 B코스의 요금, B코스는 24시간까지는 그대로 19,00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 보면은 이거는 이때 X의 값을 계산해 보면은 물론 숫자가 크니까 좀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바로 계산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양변을 1,000으로 다 나누어서 숫자를 줄여서 1,000으로 나누어 보면은 여기는 곱하기 1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15시간이 되겠네요. 15시간을 사용했다면은 A코스와 B코스의 요금이 같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15시간 사용했다면 A코스는 얼마인가요? 16,000원의 기본 요금에서 시간당 1,000원씩 증가되기 때문에 3시간 3,000원이 부과돼서 19,000원. B코스와 똑같아지죠? 그러면 만약에 사용시간이 24시간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이상일 때는 역시 A코스의 요금은 16,000원에서 기본 시간이 12시간이니까 X시간에서 12시간을 빼면은 연장 시간이 되겠죠. 그 연장 시간, 매 시간당 1,000원이 부과되고 B코스는 19,000원이 기본 요금이고 이제는 기본 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을 빼서 시간당 얼마씩 부과되나요? 1,300원씩 부과되나요? 네. 시간당 1,300원씩. 그래서 좌변을 계산하면 16,000원에 여기는 1000X가 되나요? 1000X. 물론 이것도 숫자를 줄여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보면은 여기는 16 줄여놓고 써볼까요? 곱하기 1 여기는 19에
이거는 13,000이 아니고 1,300이기 때문에 양변을 1000으로 나눴다면 1.3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24에다가 1.3을 곱하면 1을 곱하면 24하고 3을 곱하면은 7.2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인가요? 31.2가 되겠나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우변을 이항해서 보면은 1.3x에서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x를 빼준 값이, 그럼 여기는 나머지 숫자는 차분하게 가야겠죠. 16에서 11 빼면 4가 되겠고 19에서 31.4 요거는 나중에 계산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의 값이죠.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게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거는 얼마인가요? 그럼 0.3x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서 보면은 얼마인가요? 31.2에서 이건 16.2가 되겠나요? 31.2에서 마이너스 10하면 16.2가 0.3으로 나눠서 보면은 이거는 54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얘기냐면 15시간까지 사용했을 때는 A 코스와 B 코스의 이용요금이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54시간까지 사용했을 때는 이때도 A 코스의 요금과 B 코스의 요금이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5시간보다 적게 사용했을 때는 어땠나요? 아까 13시간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13시간 사용했다면은 A 코스는 16,000원에다가 1시간 추가됐기 때문에 17,000원이 되겠습니다. 13시간 사용했다면 A 코스는 17,000원, B 코스는 19,000원이죠. A 코스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15시간에서 54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면 똑같은 요령 계산해 보시면 B가 유리하다는 거 아실 수 있겠고, 54시간을 넘어서면 60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 한번 해 보시면 A가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항에 가번 보세요. 가번. A 코스는 B 코스보다 기본 요금의 시간당 단가가 높으므로 B 코스가 유리하다. 근거 없는 얘기고, 나번. A 코스가 B 코스의 비례 연장 요금이 싸므로 A 코스가 유리하다. 이거는 가번과 나번은 시간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과 나번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자, 다번. 사용시간이 3일이라면, 자, 3일은 몇 시간인가요? 72시간이죠? 3일 72시간이면 어디 해당해요? 여기네요, 여기 72시간. 3일 72시간. A 코스가 유리하죠? 라번, 사용시간이 54시간이라면 A 코스, B 코스 똑같습니다. 마번,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B 코스가 유리하다? 아니죠. A 코스가 유리합니다.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A 코스가 유리합니다. 바번에서는, 그래서 마번은 잘못됐고, 바번은 연장 요금이 A 코스, B 코스 둘 다 1,300원으로 동일하다면 18시간 이상 사용하는 B 코스가 유리하다. 연장 요금이 둘 다 1,3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건 그대로 놔두고 한번 봅시다. 여기만 고쳐주면 됩니다. 여기만 이제 1,000원이 아니고 이 부분만 1,000원이 아니고 이 부분만 1,300원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1,000원이 아니고 1,300원으로.
이거는 원래 1,300원이었으니까. 이 1,300원으로 동일하다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만 거쳐가지고 계산해 보면, 자, 볼까요? 여기에서는, 물론, 바로 계산할까요? 16,000에 1300x, 그리고 12에다가 1300을 곱하면은, 얼마인가요, 이게? 11을 곱하면은 13,000원에다가 2,600원? 네. 2를 곱하면 분배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2,600원. 그렇다면 15,600원이 되겠네요. 이게 19,000원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16,000원, 15,600원, 400원인가요? 400원. 그러면 18,600원인가요? 그래서 100으로 나눈 다음에 186을 13으로 나눈 거랑 같은 값이죠.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게 여기까지는 뭐 1이 되겠고, 그럼 10 얼마 하고 되겠죠? 예, 계산해 보시면 14.3시간 하고 나올 겁니다. 14.3. 그럼 여기에서는, 자, 이 내용 한번 보실까요? 1300x, 좌변도 1300x가 보이죠? 전개한다고 보면은, 우변도 1300x가 보이죠? 좌변과 우변의 1300x 똑같기 때문에 이때 x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24시간 이상이 사용했을 때는 A 코스 요금과 B 코스 요금이 똑같은 시간대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13시간 약간 14시간 14.3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A와 B가 똑같은데, 그러면 14시간까지는 무조건 A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뭐 13시간 사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3시간이면은 A 코스는 13시간일 때는 A 코스는 16,000원에다가 1시간당 1,300원이기 때문에 1시간 추가됐으니까, 연장됐으니까 300원, 16,300원이잖아요. 근데 B 코스는 19,000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14시간보다 적게 사용했을 때는 A 코스가 유리하고, 14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B가 유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밥은 연장 요금이 A 코스, B 코스 둘 다 13,000원으로 동일하다면 18시간 이상 사용해서는 B 코스가 유리하다. 네, 맞는 얘기죠? 18시간 이상 사용했을 때는 B 코스가 유리합니다. 실제 정확한 값은 14시간이지만,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밥안에서 B 코스가 유리한 시간은 18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라고 바뀌어 있을 때는 이거는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논리학에서 가정문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가정문이 있다고 보면 문장에서 여긴 문장, Q이면 P이다. 이렇게 원래의 문장과 여긴 문장은 반드시 참이된다. 서로 진리값이 같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문항이 B 코스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18시간 이상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B 코스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14시간 이상 사용해야 된다. 이래야 올바른 문장입니다. 하지만
18시간 이상의 사용해서는 하고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18시간 이상 사용해서는 B코스가 유리하다. 이것은 올바른 문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약간 교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가나 다라 마바 이거 설명한 것은 17번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밑에 17번 문항. 네, 여기서 잘못 설명합니다. 17번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7번 문항에서는 3번이 정답이죠. 다번, 라번, 바번을 선택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항은 위에 도표를 보고서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17번 문항이 먼저 됐네요. 16번 문항은 그렇다면 간단한 얘기죠. 이걸 먼저 공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16번은 훨씬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A 코스를 선택한 사람이 오전 9시 출고 후에서, 자, 오전 9시입니다. 출고 후에서 오후 9시까지가 몇 시간인가요? A 코스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 사용 시간이 1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9시까지가 12시간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날 오후 6시 30분에, 다음날 오후 6시 30분에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초과했나요? 네. 전날 오후 9시에 와야 되는데 다음날 오후 6시 30분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시간에다가 9시간 30분 더해주게 되면 21시간 30분이 초과된 거죠. 21시간 30분. 그럼 추가 비용은 21시간 분량을 내는 게 아니고 단 1분이라도 더 추가했기 때문에 22시간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연장 비용이 1시간당 1,000원인데 A코스에서는 1시간당 1,000원인데 연장 시간은 22시간으로 계산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시간까지 기본 요금은 1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다 더해서 보면, 그래서 이 요금을 16,000원에다가 22시간에 시간당 1,000원씩 해서 연장된 금액까지 다 더해서 보면은 이게 38,000원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미리서 말씀드리면 이 19번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세트형 문항이죠. 19번과 20번이 세트입니다. 그런데 19번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답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20번 문제는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004년도 생산의 구성비가 쭉 나와 있죠.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그리고 그 각각의 회사별로 생산의 구성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를 전체를 다 더해서 보면 100%의 값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2004년도 전체 생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 회사는 15%, 나 회사는 18%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 표 2는 각 연도별로 그리고 각 회사별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문제 보시면 이 수치는 2004년도를 100으로 한 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의하세요. 2004년도를 100으로 한 지수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2004년도에 각 회사별로
도표에서는 마까지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표 1에서 2004년도 생산액 구성비가 기타 부분까지 합해서 총 100%의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기타 부분까지 합해서 전체 100%까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2004년도의 전체 생산액이, 총 생산액이, 문제는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얼마라고 가정해 봅시다. 총 생산액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이만큼. 문제 제시 안 돼 있지만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그러면 표 1에 나와 있는 생산액, 이 전체 생산액에 대한 구성비가 가에서는 15%. 그러면 생산액으로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각 회사별 생산액입니다. 그러면 가 회사는 전체 회사의 생산액의 15%의 구성비를 갖는다. 그러면 가 회사는 2004년도 생산액이 0.15 곱하기 A1이라는 것이고, 똑같은 요령으로 나 회사는 18%, 다 회사는 12%, 라 회사는 28%, 마 회사는 15%, 자, 기타 회사는 12%네요.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표 1에 나와 있는 전체 생산액 구성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밑에 도표에 2009년도만 한번 볼까요? 2009년도만 확인해 봅시다. 자, 이때 아까 문제 두 번째 줄에 2004년도를 100으로 한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도표 보시면은 전부 2004년도에 가나, 다라, 마까지 해서 다 100으로 돼 있죠. 그 얘기는 이 값들을, 이 생산액들을 100으로 봐가지고 그 100에 대한 2009년도가 96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 금액의, 이 생산액의 96%를 뜻합니다. 그럼 나는 2004년도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185라고 하는 것은 185% 증가했네요. 100%를 넘으니까 185%. 라는 50%, 라는 162%, 마는 40%.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 값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도에 이렇게 값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이때 20번 문제를 볼까요? 20번 문제. 2009년도 생산액이 1인 회사와 그 생산액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그리고 또 19번에서도 1번 문항, 2009년도 다 회사, 마 회사 생산액이 같다. 그래서, 각 회사들의 2009년도 생산액을 보면, 이건 지금 이 생산액은 2004년도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거죠. 이거는 2004년도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수로 해서 표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의 생산액을 조사해 보도록 하면 가 회사는 2004년도 0.15에 해당되는 것의 96%, 그러면 0.144, 원래 맨 처음에 2004년도 총 생산액에 대한 0.144의 값이라는 것이죠. 14.4%라는 얘기죠. 2004년도 총 생산액에 대한 14.4%. 그게 2009년도 가 회사의 생산액입니다.
그럼 나도 똑같은 요령으로 조사해 보시면 곱하기 1.85. 자, 이거는 0.333A가 되겠고, 다는 0.28A에 162%니까 1.62를 곱해서 보시면은 0.060A라는 2004년도가 0. 다가 잘못됐네요. 0.28이 아니고 0.12가 되네요. 0.12에 1.62 라는 0.28A에 여기가 50%죠. 이거 잘못 봤네요. 0.50 라는 여기에 1.62 162%니까 0.4536A 만은 0.15A에 40%니까 0.40을 곱해서 보면 0.060A. 자, 이때 이 기타 부분이 여러분들 혼동하면은 여기 색깔 안 바꾸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이 0.12A에 요 비중이 안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안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값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까지만 본다면, 자, 19번에서 1번 문항 봅시다. 2009년도, 다 회사와 마 회사의 생산액이 같다. 다와 마의 생산액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004년도 총 생산액에 대한 0.060. 그래서 2004년도 총 생산액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생산액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에 1번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2009년도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생산액 구성비를 알아볼까요? 생산액 구성비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총 생산액에 대해서 가 회사는 몇 퍼센트고 나 회사는 몇 퍼센트냐. 지금 이거는 2009년도 총 생산액에 대한 퍼센트가 아닙니다. 위에 2004년도를 그것을 기준으로 한 금액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2009년도 총 생산액에 대한 금액을 생산액 구성비를 알려면 이 전체 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합을 알 수 없죠? 기타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합 부분, 자, 요 부분을 제가 토탈해서 이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라 회사의 생산액 구성비를 구한다고 치면, 계산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죠. 전체 비용에 나 회사의 생산액 구성비가 0.4536A의 값을 갖는, 여기에 비율로 한다면 100을 곱한다고 했을 때 이 값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이 값을 뭐라고 했냐면 45.36이라고 하는 퍼센트로 이것을 45.36%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잘못됐습니다. 이거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19번 문항에서도 볼까요? 자, 2번 문항 봅시다. 19번에서 1번 문항 맞다고 그랬습니다. 생산액은 같습니다. 2번 문항이에요. 가 회사의 2009년도 생산액 구성비는 2008년도보다 밑돈다 해서 2번 문항은 생산액 구성비. 이거는 다른 연도의 생산액 구성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2008년, 2007년 알 수가 없습니다. 풀이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2004년도 이외에는 생산액 구성비를 알 수 없다.
해서 2번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번 문장에 2009년도 생산액이 1위인 회사와 그 생산액 구성비는,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 회사의 생산액 구성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생산액 구성비, 전체 생산액 구성비, 각각 회사의 생산액 구성비는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 생산액이 가장 큰 회사는 어딘가요? 보면은 바로 라 회사가 전체 생산액이 가장 많은 회사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 회사가 가장 생산액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라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생산액 구성비는 45.36%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번 문항은 2009년도 생산액 1위인 회사 라 회사까지는 구할 수 있지만 그 회사의 생산액 구성비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9번에서 3번 문항 2004년도 5개 회사 생산액은 거의 같다. 2004년도 5개 회사 생산액이 각각 다르죠. 물론 같은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생산액입니다. 전체 총 생산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서 보면은 그러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9번에 3번 문항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19번은 문제에 하자가 없이 1번이 정답 맞습니다. 하지만 20번에서는 2009년도 생산액이 1위인 회사는 라 회사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생산액 구성비 이거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번 문항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